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지난 11일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이후에 열흘 만인데요.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금 오늘 오후에 원래 표결이 있을 거다, 채택 여부가 결정될 거다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우선 오후 2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아까 한 오후 3시 45분쯤에 일단 정회가 됐는데 네. 조금 전 6시쯤에 다시 그 재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야 간사 간에 여러 회동을 하면서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부적격으로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명시를 하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 표결을 하기 전에 또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죠. 그 좀 이견을 보이면서 그 간사 간에는 그 채택 자체가 합의가 안 됐는데요. 네. 지금 오후 6시부터 조금 전부터 다시 개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을 넘겨서 내일까지도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물론 본회의 전까지만 채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몸을 아주 낮춘 채 좀 통과, 그러니까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달라는 식으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양당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 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이 돼서는 사법부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이 전략을 맨투맨 전략으로 바꿨다고요.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설득해서 네. 결국은 표를 가져오겠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한다 의견을 했고요. 바른정당도 별로 동참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국민의당을 상대로 민주당이 1대1 설득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자기네들과 이렇게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내일까지 연장되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채택이 협의가 됐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의견 몇 대 몇의 표결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당이 불참했던 걸 봐서는 표결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한국당에서는 이제 표결하자 무기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민주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적격이고 부적격을 모두 담으면 된다. 그 자체가 보고서인데 굳이 그걸 투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하면 결국은 표결 없이 네. 적격, 부적격을 모두 담아서 지금 보고서 채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각 당 의원들의 표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의석수별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내일 표결. 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이거 자유한국당 107석이고, 네. 일단 자유한국당 107석과 바른정당 20석은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네.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있고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129명이어서 이제 과반이 150명인데요. 네. 국민의당에서 절반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물론 민주당이 맨투맨 전략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내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김명수 후보자를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부산고 출신이시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가 그런 좀 이탈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내일 그 투표함을 까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역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거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국민의당 의원들 일일이 전화조사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비췄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글쎄,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김희수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결국은 자기들의 존재감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느꼈던 표결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도 또다시 부결시켰을 경우에 역풍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늘 그랬지만 국회에서 어떤 한 정당이 힘으로 어떤 강한 힘을 보였을 때 늘 이제 역풍이 오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이런 것들 염두에 봤을 때 국민의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자율투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당론으로 어떤 한쪽의 의견 손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1대1 맨투맨을 시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당 각각의 이제 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국면들을 봤을 때 지금 이번에도 다시 반대를 해서 이번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되고 나면 굉장히 사법개혁 자체가 자초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것을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협조하면서 조금 한 템포 뒤로 물러설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40명 의원 중에 20명이 찬성하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121석에 정의당 6석, 생민중정당 2석,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더하면 130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명이 찬성을 하면 150명이 되면서 과반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을 넘기지 않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국회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희가 오늘 4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